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경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프로배구 여자부 정관장의 대전 홈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많은 배구 팬들이 몰리면서 시즌 첫 매진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경기에 앞서 팀의 에이스인 인도네시아 출신 메가와티 선수를 위해 메가데이 이벤트가 열린 가운데 정관장은 13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정관장의 홈경기가 펼쳐진 대전 충무체육관. 경기 시작까지는 1시간 이상 남았지만 팬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집니다. 정관장은 최근 역대 팀 최다인 12연승을 기록하며 리그 3위에 올라 2위 현대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팀 성적이 워낙 좋다 보니 설 연휴를 맞아 많은 배구 팬들이 몰리면서 올 시즌 첫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상대팀은 중하위권인 페퍼저축은행. 가족 단위로 경기장을 찾은 팬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명절 연휴를 즐겼습니다. 원래 배구를 좋아하지만 요즘 정관장이 지금 12연승이거든요. 원정도 갔다 왔는데 오늘 꼭 이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족하고 같이 왔어요. 정관장의 연승 행진은 인도네시아 출신 메가와티 선수가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여자부 공격 종합 1위, 득점 3위를 달리고 있고 3라운드에서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구단은 맹활약 중인 메가와티 선수를 위해 설 연휴 홈경기에서 메가데이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메가와티 선수의 고국인 인도네시아 팬 200명을 무료로 초청해 제기차기와 딱지치기 등 한국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열고 경기 시구자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대리가 맡았습니다. 우리 메가 선수들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너무 유명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메가데이도 초대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너무 기뻤습니다. 홈팬들의 일방적인 응원 속에 펼쳐진 경기에서 정관장은 페퍼저축은행을 3대1로 가볍게 누르고 파죽의 13연승을 기록했고 구단 최다 연승을 넘어 이제는 여자부 최다 연승인 15연승에 도전합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천안시는 설 연휴 기간 원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상진료병의원과 효율지킴이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단국대와 순천향대 병원, 천안충무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4곳에서 연휴 기간 동안 응급진료체계가 가동되고 각 병원의 1: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지킴이 약국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산시도 연휴 기간 아산충무병원과 현대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하고 병의원 333곳과 약국 29곳도 운영되며 시보건소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료할 예정입니다.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홍성 천수만 앞바다에서 양식 김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최고급 원초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조미김의 대표 주자인 홍성 조미김산업 발전에도 천군 만마 역할이 기대됩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도 내 유일한 해수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인 홍성군 천수만 김양식장.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 그물망에 길게 매달린 김발을 채취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22년 37년 만에 김양식이 부활된 이후 지난해 홍성 천수만에서 생산된 김은 약 5톤. 올해는 김양식장이 모두 4곳 100헥타르로 양식 규모가 10배 늘어난 만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 가공 전 상태인 원초를 다른 지역에서 수급해온 홍성의 김 가공업체들도 생산량 증가를 반기고 있습니다. 천수만에서 직접 양식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재배해서 가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 천수만 김은 남해안 등에서 대량 생산되는 김과 달리 밀물과 썰물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환경에서 자라 최고급 원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양식김 생산 확대를 계기로 홍성을 원초 생산부터 가공, 해외 수출까지 아우르는 김산업 클러스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산업 지역 특화 발전 지구로 지정 신청을 금년 상반기 중에 해서 앞으로 명실공히 우리 홍성 광천이 김의 메카로서 이렇게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40여 개국에서도 인기를 끌며 홍성군 수산물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광천 조미김.
양식에 성공한 홍성 지역 김 생산량이 늘면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아산시 둔포면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1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건물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41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고 설 연휴 기간이라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진화 작업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4만 3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일 정도로 연일 미세먼지 심한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뇌까지 침투하는 등 각종 질병의 주범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경은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충청권 전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는 등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카드뮴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코나 입으로 미세먼지를 들이마실 경우 천식과 같은 폐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에 비해 30분의 1 정도로 매우 작아 몸속 어디든 침투해 각종 장기와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폐 쪽으로는 폐염증이 기관지염이라든지 이제 우리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도 하고 뇌졸중이나 우리가 그 심근경색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호흡기가 발달하지 않은 어린이나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임산부의 경우 미세먼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밖으로 나가야 한다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습니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 코와 입을 촉촉하게 만들면 먼지를 1차적으로 흡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격렬한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호흡량이 증가해 폐 깊숙이 초미세먼지가 침투할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실내에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바깥에 이제 우리 미세먼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실내 환기를 짧게라도 해주시는 게 좋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 환기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낮은 시간대에 하루 2번 짧게 하고 공기청정기를 사용해 공기질을 관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삼겹살 등 돼지고기를 먹으면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간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오히려 미세먼지 속 유해물질이 체내로 흡수되는 걸 촉진할 수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경은입니다. 매년 명절 연휴마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의 선물을 담은 택배를 노린 절도 사건이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